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7일 새벽 6시입니다. 오늘은 역사에 남는 날이 될 것입니다. 1년 사이에 국민의 민심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 독선, 무능, 반역성을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가지고 쓰러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박형준 두 사람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압승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격차는 15%에서 20%대가 될 것이다. 15%에서 20%포인트 차이가 될 것이다. 1대1 대결에서 한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압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게 2022년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여야가 다 재편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여당은 아주 심장을 얻어맞고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주 패닉 현상을 보일지도 모른다. 대권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민심의 이 분노가 폭풍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낳게 합니다. 오늘이 왜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냐 하면은, 첫째, 이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총선 압승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에 참다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개돼지로 보고 있구나. 우리를 개돼지처럼 지원금이라는 먹이를 던져주고 평화라는 거짓말로 속이면은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개돼지로 보고 있구나 하는 이 모멸감에 치를 떨던 국민이 선거라는 기가 막힌 이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이 정권에 매를 드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고 주권자라는 선언을 하는 날이 될 것이다. 두 번째, 2030 세대의 유쾌한 반란입니다. 이 보수 정당이 2030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 그리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2030 세대가 완전히 반문재인으로 돌아버렸습니다. 특히 20세대의 반문재인 성향은 60대 이상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이번 투표에 반영이 되었고, 특히 유세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로 돌고 있는 그 유세 현장의 분위기가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이 자리를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 변화입니다. 한국 정치 구도에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2030 세대 젊은 층이 보수화하고 있다. 젊은 층이 기성세대와 손을 잡는다. 그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40대도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럼 전 연령층에서 국민들의 봉기 수준의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이 젊은 층의 변화.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세 부류다. 첫째가 젊은 사람, 두 번째가 바보, 세 번째가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겁도 없이 그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원 유세를 하면서 2030 세대를 바보라고 몰고 있습니다. 그 바보가 무슨 뜻인지, 이 세상을 바꾸는 바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
이 후보와 그 지원 유세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선, 무능, 독선을 심판하는데 왜 심판해야 되느냐? 이들이 기득권층이라는 겁니다. 운동권 기득권층을 심판한다. 그게 아주 먹혀들고 있습니다. 운동권 기득권층의 건달 정치를 심판하는 날로 만듭시다. 이겁니다. 요지는. 이들이 바로 공정, 상생, 평등 뭐 이런 걸 내세우지만 그들을 스스로 기득권층이 되어버렸다. 특히 좌익 운동권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도 특혜를 상속하겠다고 하는 이런 망발을 보이니까 이런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선거운동을 완전히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생태탕 페라가 못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점잖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길 수는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지면서 민주당의 권위나 민주당의 가능성을 보존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기겠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기겠다고 하니까 고전적 수법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선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의 좌파 선동은 정권을 잡지 못했을 때죠. 정권 잡은 집권 세력, 집권 정당이 어떻게 이런 황당무계한 혹세무민의 선동을 합니까? 페라가모 생태탕 또는 생떼탕으로 선거판이 덮여지고 말았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나는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게 다 들리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정권에 의한 선동이라는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세계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물론 베네수엘라 같은 차베스나 마두로가 이게 통치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거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집권 세력이 좀처럼 선동하지 않습니다. 예가 또 하나 있네요. 트럼프가 예외입니다만 트럼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나 차베스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저도 경멸을 받는 깨끗하게 지지 못하고 아주 추하게 지는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돼지 이야기하다가 요사이는 유세장에 가보면 우리 국민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언론 자유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자유.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중앙선관위의 이 존재가 아주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심판해야 되는데 이 심판이 완전히 여당 편을 드니까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이 이기면은 그 역작용이 다소 줄지만은 만약 이런 불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여당 후보가 이겼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 대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아주 심각한 사태가 예견됩니다. 대선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이런 불공정한 판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흔히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선거 불복 또는 선거 결과 불복종, 그게 결국 내전으로 치닫는, 피를 흘리는 이런 현상이 예견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선관위를 바꿔야 됩니다. 선관위. 국민들이 앞으로 내년 대선 기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중앙선관위, 불공정 심판 중앙선관위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완전히 지금 여당 편으로 그 지도부가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걸 묵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앙선관위입니다.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작년
4월 15일 총선 참패 이후에 숨을 죽이고 있던 이 국민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구조적입니다. 중도와 보수가 손을 잡았다는 것은 가공할 현상입니다. 중도 보수가 손을 잡으면 자동적으로 약 60%의 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빼고 다 반문재인으로 돌았습니다. 전 연령별로는 40대를 빼고 다 반문재인으로 돌았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를 언제 볼 수 있느냐? 오늘 8시 15분에 일단 출구조사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정확하게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초압승했다 하는 게 현실로 딱 다가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생애 처음으로 진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오로지 김정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치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의 나침반이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을 잡아놓고,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사람을 중용하고,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한미동맹 해체까지 각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고, 한일 관계는 거의 적대 수준으로 바꾸고, 한편 북한 노동당 정권과 시진핑 정권에는 굴종하는 해양 우리의 번영과 자유를 보장했던 해양 문화권에서 포악과 전제의 대륙 문화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 역사적 선거 결과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